제목 소낙비. 음산한 검은 구름이 하늘에 뭉게뭉게 모여드는 것이 금시라도 비 한 줄기 할 듯하면서도 여전히 짓궂은 햇발은 겹겹 산속에 묻힌 외진 마을을 통째로 자실듯이 달구고 있었다. 이따금 생각나는 듯 삶에 들린 바람은 논밭간의 나무들을 뒤흔들며 미쳐 날뛰었다. 외밖으로 농꾼들을 멀리 품앗이로 내보낸 안말의 공기는 쓸쓸하였다. 다만 맴매탄 미루나무 숲에서 거칠어가는 농촌을 읊는 듯 매미의 애끓는 노래. 매엄 매엄. 준호는 자기 집 올봄에 5원을 주고 사서 들은 묵삭은 오막살이집. 방문턱에 걸터 앉아서 바른 주먹으로 턱을 고이고는 몽당에서 저녁으로 때울 감자를 씻고 있는 아내를 묵묵히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사날 밤이나 눈을 안 붙이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농사에 골이 삭은 그의 얼굴은 더욱 해쓱하였다. 아내에게 다시 한번 졸라보았다. 그러나 위협하는 어조로 이봐! 그래 어떻게? 돈 2원만 안 해줄 테요? 아내는 역시 대답이 없었다. 갓 잡아온 새댁 모양으로 씻는 감자나 씻을 뿐 잠자코 있었다. 되나 안 되나 좌우간 이렇다 말이 없으니 춘호는 우라가 터져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타곳에서 떠돌아온 몸이라 자기를 믿고 장리를 주는 사람도 없고 또는 그 알량한 집을 팔려 해도 단 2, 3원의 작자도 내닫지 않으므로 앞뒤가 꼭 막혔다. 마는 그래도 아내는 나이 젊고 얼굴 똑똑하겠다. 돈 2원쯤이야 어떻게라도 될 수 있기에 묻는 것인데 들은 채도 안 하니 괘씸한 듯 싶었다. 그는 배를 튀기며 다시 한번 돈 좀 안 해줄 테요 하고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나 대꾸는 역시 없었다. 춘원은 녹이 충전하여 불현듯 문지방을 떠다밀며 벌떡 일어섰다. 눈을 흡두고 벽에 기대인 지게막대를 손에 잡자 아내의 옆으로 바람같이 달겨들었다. 이년아, 기집 좋다는 게 뭐여? 남편의 근심도 덜어 주어야지. 끼고 자자는 기집이여? 지게막대는 아내의 연한 허리를 모질게 후렸다. 까부라지는 비명은 모지락스리 찌그러진 울타리를 벗어나간다. 잼처 지게막대는 앉은 채 꼬꾸라진 아내의 발 뒤쪽을 얼러볼기를 내려갈겼다. 이년아, 내가 언제부터 너에게 조르는 게요? 범같이 호통을 치며 남편이 지게막대를 공중으로 다시 올리며 모지름을 쓸 때 아내는 에구머니! 하고 외마디를 질렀다. 연하여 몸을 뒤치자 거반 엎어진 듯이 쌀이문 밖으로 내달렸다. 얼굴에 눈물이 흐른 채 황그리는 걸음으로 문 앞에 언덕을 내리어 개울을 건너고 맞은 쪽에 뚫린 홍밭길로 들어섰다. 너, 네가 날 피하면 어디 갈 테요? 발길을 막는 듯한 의미 있는 호령에 달아나던 아내는 다리가 멈칫하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쌀이문 안에 아직도 지게막대를 들고 섰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어른에게 죄진 어린애같이 입만 쫑깃쫑깃하다가 남편이 뛰어나올까 겁이 나서 겨우 입을 열었다. 쇠돌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요. 쭈뼛쭈뼛 변명을 하고는 가던 길을 다시 횡억해 내걸었다. 아내라고 요새 이 돈 2원이 금시로 필요함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다. 많은 그의 자격으로나 노동으로나 돈 2원이란 감히 땅띵도 못해볼 형편이었다. 벌 이래야 하잘 것 없는 것. 아침에 일어나기가 무섭게 남에게 뒤질까 영산이 올라 산으로 빼는 것이다. 조그만 종댕이를 허리에 달고 거한 상중에 드문드문 박혀있는 도라지. 더덕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깊은 산속으로 우중충한 돌틈 바위로 잔약한 몸으로 맨발에 집신짝을 끌며 강파른 산등을 타고 돌려면 젖먹던 힘까지 녹아내리는 듯 진땀이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다. 아랫도리를 단 외겹으로 두른 낡은 치맛자락은 다리로 허리로 척척 엉겨 걸음을 방해하였다.
땀에 부른 종아리는 거칠은 숲에 긁혀매어 그 쓰라림이 말이 아니다. 게다가 무거운 흙내는 숨이 탁탁 막히도록 가슴을 찌른다. 그러나 삶의 발버둥치는 순진한 그의 머리는 아무 불평도 일지 않았다. 가물의 콩나기로 어쩌다 도라지 순이라도 어지러운 숲속에 하나둘 뾰족이 뻗어오른 것을 보면 그는 그래도 기쁨에 넘치는 미소를 띄었다. 때로는 바위도 기어올랐다. 정이 못 기어오를 그런 험한 곳이면 칠덩국에 매어 달리기도 하는 것이다. 떼국의 절은 무명적삼은 벗어서 허리춤에다 쿡 찌르고는 호랑이 숲이라 이름난 강원도 산골에 매어 달려 길을 쓰고 허비적거린다. 볼바람은 지날 적마다 알몸을 두른 치맛자락을 공중으로 날린다. 그제마다 검붉은 볼기짝을 사양없이 내보이는 칠덩굴이 그를 본다면 배를 움켜쥐어도 다 못 볼 것이다. 많은 다행히 그윽한 산골이라 그 꼴을 비웃는 놈은 뻐꾸기뿐이었다. 이리하여 해동갑으로 해가를 하고 나면 캐어 모은 도라지 더덕은 얼러 사발가울 혹은 두어 사발 남짓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동리로 내려와 주막거리에 가서 그걸 내주고 보리쌀과 사발바꿈을 하였다. 그러나 요즘엔 그나마도 철이 겨워 소출이 없다. 그 대신 남의 보리방아를 온종일 찧어주고 보리밥 그릇이나 얻어다가는 집으로 돌아와 농토를 못 얻어 뻔뻔히 노는 남편과 같이 나누는 것이 그날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그러고 보니 돈 2원커녕 당장 목을 딴 데도 피도 나올지가 의문이었다. 만약 돈 2원을 돌린다면 아는 집에서 보리라도 구워 파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온 동리의 아낙네들이 치맛바람에 팔자 고쳤다고 쑥덕거리며 은근히 시세우는 쇠돌엄마가 아니고는 노는 벌이를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는 자기 꼴 주제에 재물에 눌려서 호사로운 쇠돌엄마에게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다. 쇠돌엄마도 처음에야 자기와 같이 천안동부의 계집이련만 어쩌다 하늘이 도와 동리의 부자 양반이 주사와 은근히 배와 맞은 뒤로는 얼굴도 모양내고 모치장도 하고 밥 걱정도 안 하고 하여 아주 금방석에 뒹구는 팔자가 되었다. 그리고 쇠돌아버지도 이게 웬 땡이냔 듯 아내를 내어놓은 채 눈을 살짝 감아버리고 이 주사에게서는 나는 옷이나 입고 주는 쌀이나 먹고 연년이 신통치 못한 자기 농사에는 한 손을 떼고는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사실 말인즉 추노처가 쇠돌엄마에게 죽어도 아니 가려는 그 손가락은 정작 여기에 있었다. 바로 지난 늦은 봄, 달이 뚫어지게 밝은 어느 밤이었다. 추노가 보름개추를 보러 산 모퉁이로 나간 것이 이슥하여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집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이젠 자고 오려나 생각하고는 막 드러누워 잠이 들려니까 웬 난데없는 황소 같은 놈이 뛰어들었다. 허둥지둥 추노처를 마구 깔다가 놀라서 으악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달아난 일이 있었다. 어수룩한 시골일이라 별반 풍설도 아니 나고 슥삭되었으나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동리의 부자 이주사의 소행임을 비로소 눈치채었다. 그런 까닭으로 해서 추노처는 쇠돌엄마와 직접 관계는 없던데도 그를 대하면 공연스리 얼굴이 뜨뜻하여지고 몹시 어색하였다. 죄나 진 듯이. 그리고 더욱이 쇠돌엄마가 세대 나는 속옷이 3개고 버선이 4벌이고 해 하며 아주 좋다고 핸들대는 그 꼴을 보면 혹시 자기에게 한 점을 두고 비아냥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옥생각으로 무안해서 고개도 못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기도 좀만 잘했다면 지금쯤은 쇠돌엄마처럼 호강을 할 수 있었을 그런 갸륵한 기회를 깝살려버린 자기 행동에 대한 후회와 애탄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괴롭히는 그 쓰라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러한 욕을 보더라도 나날이 심해가는 남편의 무지한 매보다는 그래도 좀 헐할 게다. 오늘은 한맘 먹고 쇠돌 엄마를 찾아가려는 것이었다. 추노처는 이번 걸음이 헛발이나 안 칠까
일념으로 심화를 하며 수양버들이 쭉 들여박힌 논두렁길로 들어섰다. 그는 시골 안악내로는 용모가 매우 반반하였다. 좀 야인 듯한 몸매는 호리호리한 것이 소위 동리의 문자대로 외입게나 하얌직한 얼굴이 되었으되 추리한 의복이며 퀴퀴한 냄새는 거지를 볼지른다. 그는 왼손 바른 손으로 겹금내기로 치맛귀를 여며가며 속살이 빠질까 조심조심히 걸었다. 감사나운 구름송이가 하늘 신폭을 휘덮고는 차츰차츰 지면으로 쳐져 내리더니 그의 산봉우리에 엉기어 살풍경이 되고 만다. 먼데서 개 짖는 소리가 앞뒷산을 한적하게 울린다. 빗방울은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굵어지며 무더기로 퍼부어 내린다. 내용이 길어 끊어서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